오늘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어떤 것부터 보고 갈까요? 오늘의 한 장면 하나 받고 하나 더 샤넬백. 아, 샤넬백. 네, 맨발에 하나 받고 하나 네, 더. 샤넬백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드디어 샤넬백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을 통해서 통일교가 주는 거 건진통에서 샤넬백 2개 받았다. 배우자로서 엄격하지 못해 죄송하다. 죄송하면 끝나는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선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건희 씨랑 그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못 믿겠어요. 일단 잡아떼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정황적인 증거, 증언이 나오면 마지못해서 그때서 그냥 아니,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다로 끝날 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진짜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장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했는데 그러면 그간에 조사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소들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 걸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뺄 수 없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는 김건희 씨가 지금도 머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여전히. 씁니다. 불상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딱 한번 장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내가 알고 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좀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상 그래서 모드를 결국은 모든 죄는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권한이 없는 아무도 것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축소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그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나 어지러워요. 맞아, 건강상의로. 내가 이것도 인정하니까 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 어지럽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나 좀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나 레이저 토닝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요. 이거 같아. 아 피부 관리 좀 해야 되니까. 그거 네. 같아요. 아니 뭔가 지금 보석을 받고 보석을 청구한 느낌인 건데 쉽게 따져 보면 그런 보석을 상황이 되는 받고, 건데. 예. 좋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디올백 수수할 때랑 것을 변수할 때랑 어떻게 똑같이 이런 전략을 펴는지 모르겠는 게 그때도 보면은 청탁 목적이 없는 순수한 선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통일교 쪽에서도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해야지 청탁을 부탁한 사람도 죄가 감해진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네, 청탁을 받은 사람도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야지 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아는 거죠. 준 사람과 받은 그렇죠. 사람끼리.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태도는 가장 불쌍하고 낮은 자세로 하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부정하는 방식. 저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3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이 유죄가 나왔을 때 사면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김건희는 내란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 경제사범의 형태인데 이게 권력에 취해서 본인이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의 동정심 유도를 가져서 형도 감형시키고 혹시라도 정권이 나중에라도 바뀌면 그때 가서 사면될 가능성도 만들어두고 뭐 이런 다양한 포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특검의 조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특검이 능력을 정말 잘 발휘해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증언 확보해가지고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 그거를 김건희 씨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혜택을 줬다. 이걸 밝혀내는 거는 이제 특검의 능력이죠. 특검이 조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 백은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네. 그 값비싼 목걸이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수수하지 네. 않았다 절대 잡았대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건진이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건진이 이거는 아니 전부 다 지금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받은 물품에 대해서 네. 전달했던 인정을 하는 상황이 건진 같은 그러면 경우에는 그 글라프 목걸이도 그러면 아 당연히 들어 있죠.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진이. 네. 네. 근데 진짜 왜 이거는 인정 안 했지? 이게 뭐 그 다액 소액을 따져 보면은 그라프 목걸이가 백보다는 더 비싼 것도 훨씬 사실이거든요. 비싸죠. 예. 가장 비싼 물건은 부인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금액하고 형량하고 이제 양형이 같이 가니까 뭐 아. 그런 머리를 굴린 거죠. 아니 그럼 결국은 이제 전성배 씨와의 진실 게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되면 그런 상황도 이제 감내하겠다는 뜻을 받으려야 됩니까? 뭐 건진이 이미 실토를 하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또 증언을 바꾸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럼 음. 구체적인 정황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줄 때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고 여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거 다 이제 불게 되면은 딱 특검으로서는 명확한 증거, 정황적인 증거를 잡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질신문 해야 돼. 이걸 보면은 건진이냐 김건희냐 진실 게임 공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통일교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정경유착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거 인정하면서 핵심은 청탑과 통일교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통일교는 일단 빠져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근데 한학자 총재가 지금 풀려났잖아요. 잠깐이지만. 네, 지금 건강. 예. 한번 맛보고 들어오라는 거지. 나갔다 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정말로? 거야. 정말 네. 이제 다 실토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특검의 조사의 능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 전성배 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본인 재판에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는 게 오늘 김건희 씨 변호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처음에 김건희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성배 씨의 설득에 맞아요.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 했음에도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그 이제 전성배 씨한테 떠넘긴 건데요. 사실은 김건희 쪽이 전략을 잘 쓰는 게 전성배 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전성배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건희 똑같이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전성배가 억지로 권해서 준 거지. 나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누가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올가매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상당히 이제 박절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모질지 못해가지고. 전성배 씨가 끈질기게 설득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어. 이리 주세요? 주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 받아줘야지, 그러면. 내가 김건희고, 전성배고, 받아줘야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박사님, 이거. 싫어. 에이, 괜찮아. 받아. 싫다니. 예. 그럼 받을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법사님 얼굴 봐서 받아요. 이렇게 한 거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거 안 맞는 너무한다, 사람인 거 알죠? 진짜. 네? 아. 내 법사님 받으는 거 받는 거예요. 박절하지 못해서. 아니 근데 또 뒤에 붙은 말이 약간 또 보면 실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예요?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미 특검에서 일부 물품에서 사용감이 있었다고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 나는 안 썼다? 그럼 누가 쓴 거야? 특검 사용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려받은 전성배 측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가. 이게 법조 출입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돌려주더라도 사용했는 기한 이런 것들도 또 형량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다 따지는 하더라고요. 거죠. 네. 예.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진정성 있느냐 없느냐의 그럼 문제니까. 이런 거네. 네. 돌려받고 전성배 씨가 이거 돌려받는다고? 그러면은 통일교는 김건희 씨가 받은 거 아니까 이걸 내가 돌려받고 통일교에 얘기 안 하면 내가 쓰거나 우리 애들이나 줄까? 뭔지 볼까? 사적으로. 이렇게 좀 만져보고 막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면은 그 구두도 그럼 전성배 씨가 신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손으로 신어봤나 한번 그렇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지금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김건희 씨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10분이나 지금 예. 소모했네. 이야기가 참 치사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 그리고 전성배 씨가 이제 진술을 여러 차례 오락가락하지 않았냐 쉽게 얘기해서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증거라는 게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통일교 문제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네. 라든가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나와야지 서로가 이걸 가지고 핑퐁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한학자 총재의 증언이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요? 한학자 준 총재의 사람의. 증언이 네, 두 사람 사이에서 네. 전성배와 아니, 윤영호 그 전 김건희 통일교 사이에서 세계본부장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람 얘기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특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가장
그래도 정확할 때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네. 보고 지금 이 수사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샤넬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뭐 샤넬 그 매장의 직원도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또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유경옥 씨가 뭐 서희건설 뭐 그 누구야? 뭐 사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뭐 같이 바꿔보고 뭐 막 바꾸러 그랬다라는 갔다. 거잖아요. 근데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가중처벌 같은 거 안 됩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 근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좀 네. 이렇게 짱 박아놓고 어디에 던져놨다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진짜 수도 많이 있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많이. 그리고 서희건설이 아니고 뭐 다른 그 건설 업체 건설이요? 아마도 이제 관저공사들 관여했던 그런 업체 사장이 분이었던 것 같고 그 그램 21. 21g 아마도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결국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덜어보기 위한 전략인 건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건진과 김건희가 결국은 막판에 법원이라는 공간에서 한 배를 타기 위해 다시 합수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갈등극의 끝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배신의 계절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겨야지만 자기 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고 결과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결과치를 분명히 전달했는가? 건진이 이른바 통일교의 로비를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전달자가 제가 알기로는 죄가 제일 적어요. 중간에 네, 중간에 전달자가 제일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통일교하고 김건희가 죄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건진은 죄가 제일 적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나는 빠지기 위해서 스쳐갔을 뿐이다. 쉽게 스쳐갔을 얘기하면. 뿐이다. 네. 건진이 중간에 이른바 뭡니까 배달 사고를 낸다거나 그러 아니면은 건진이 김건희에게도 뇌물 받으라고 권유하고 통일교에도 뇌물 주라고 권유했다. 이건 사실 성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결국은 김건희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건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향한 수사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은 형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고 벌금이나 추징금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건진은 세무 관련한 인사 관련한 민원을 많이 해결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얼마 그렇죠. 전에 히림 건축과 관련해서 세무조사 무마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뭐 누구에게 전화하고 막 다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를 특검에서 건진 관련해서 세무조사 개입한 거 치고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전성배 씨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김건희 씨에게 미루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건진법사 같은 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세무청탁 의혹도 그랬고 최근에 보도들 보면은 인사청탁 경찰청장. 의혹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그렇죠, 건데 결국은 김건희와 한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지 근데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자백을 해. 맞아요. 건진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세무조사 이것도 어느 정도 무마해줬고 건진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내가 다 해결해줬어. 이런 순간 그러니까 김건희는 형량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알선수재 윤석열까지 걸릴 물고 거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건진이 김건희에게 떠넘겨도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건진 네가 나한테 이런 부탁했잖아 라고 얘기 못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김건희하고 건진을 연결해줬다고 하는 뭐 A 씨. 이른바 A 씨의 그러니까. 판도라 폰이 지금 뭐 공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 그 김건희 씨에게 건진을 소개시켜 준 무당 아니고 브로커 정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근데 그거는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상황들이 그냥 네, 문자, 어떤 문자만 관계인지에 계속 대해서 보도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관여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건진이나 김건희에서 우리 방송을 들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특검이 두 사람 뒤통수 칠 것 같아요. 특검이 뒤통수다. 왜냐하면은 네. 이 두 사람이 특검 수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검찰이 또 수사해요. 경찰이 또 수사할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특검은 이 몇 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서로 핑퐁 게임 시키면서 상대에게 덮어 씌우면서 이제 증거라든가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길게 하겠죠. 만드는.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만 그들이 처벌받을 것이 보이지만 예.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이고 서막이기 때문에 검경에서 또 수사하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짐작컨대
건진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풀었겠지만 그 외에도 오랫동안 윤석열 주변에 있었고 친윤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세무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초반에 나왔던 무슨 그 통신사 관련되는 문제, 사업 관련 문제 이런 것들 방송사에서도 취재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특검에서는 이걸 네. 건진에게 김건희의 증거를 찾아낸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겠죠. 지금 법원에서 윤건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 얘기 그래요? 뭐냐면은 결심 공판이라는 게 그 검사의 최후 진술, 논고, 구형과 논고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는 상황인 건데 쉽게 말해서 연내에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해야죠. 뜻이거든요. 해야죠. 근데 이 사건들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네. 통일교 관련된 그 청탁 수수 의혹 이것인 건데 이 재판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형을 하고 또 선고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중형이 예상돼요. 아이고, 여러 가지가 당연하죠. 네. 개별건으로 이렇게 다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 거 되겠죠. 아마도 그렇죠? 이제 그 전체 형량을 묶어서 이제 묶어서? 종합적으로 구형하게 될 텐데. 아.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을 네. 통으로 이제 해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에 기소되지 않은 건들이 또 수없이 계속 아니, 나올 그러니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끝이 아니라 검경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른 건들로도 계속해서 기소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죄를 그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끝이 아니라는 게 어제도 보도가 나왔지만은 그 김건희 씨와 아까 말씀하신 A 씨 간의 A씨. 문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네. 결국은 사담이 아니고 나중에 공적인 문제의 논의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식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그게 이제 국정농단이죠, 이른바. 네. 그 작년 연말까지도 뭐 수백 차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네. 그래서 저는 이 A씨라는 사람이 너무 웃긴 게 그 이름 나왔던데? 음주 사건이 한번 걸렸다고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주 사건에서 경찰 가가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인이 정말 가까운 지인이 저기 서울중앙지검 지금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불기소 아유 나 기분 좋아가지고 먹었어 이게 그러니까 나 김건희 측근이야 언론 얘기, 보도에 따르면은, 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임마 니네 영부인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도 같이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경찰에. 이렇게 수사받을 때 이렇게 저기 정황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경찰은 뭐라고요? 뭔 말하는 정말 거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게 보면은 네. 요즘 경찰에게 그 경찰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옛날이나 이렇게 누구 안다, 서장 안다, 청장 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바꿔봐 빨리 임마. 네. 안 그랬을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체결까지 해버립니다. 내 이런- 김건희랑 이런 한 거 식으로 문자 나오면은, 보여줄까? 아, 이렇게 요즘에 되지 않아? 부교용 안다고 하면 뭐 안 돼요? 아니,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지금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건 시대가 이제 가중처벌 아닙니다. 돼요. 가중처벌. 왜냐하면은 한번 기록에 남아버리면요. 변경하는 것도 기록에 다 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 순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정말 좌우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런 경위들을 알게 된 상황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김건희의 과거 휴대전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2014, 건데 16년 거라. 그 시기도 재밌는 게 그때는 윤석열이 잘 나갈 때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되고 뭐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렸을 때 아닙니까? 억압을 그때도 받고.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활발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예. 우리 입장에서 윤석열이 뭐 잘 나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면 검사라는 자체가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아, 직업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직업으로 좌천지에 있는 검사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